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만난 새봄, 정말 반갑고 소중하네요. 네, 지금 익산은 벚꽃이 한창입니다. 정말 도시 곳곳이 핑크빛 벚꽃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재미보라 패널분들과 함께 봄나들이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재미보라의 한가푼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저희 재미보라 식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저희 말씀 나눠보겠는데요. 각자 한 분씩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노은희 선생님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미보라 녹화는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요. 신입생 노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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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은희 선생님 첫 방송 축하드립니다. 데뷔 축하드립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첫 방송이 아닌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네. 네. 무척 떨고 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봄 맞이해서 기분 좋은 박다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동산동에서 온 박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뭐 지역 실명제 해야 되나요? 네, 동산동. 네. 멀리서 여기가 지금 신동이니까 네, 굉장히 멀리 오셨네요. 자, 그래 이제 방송을 제가 준비할 때마다 사실은 벚꽃이 아주 만개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비가 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 꽃이 좀 많이 이제 떨어지고 이제 초여름의 입구로 막 접어 들어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예, 좀 아쉽기는 한데 네. 뭐 기온도 좀 상당히 올라가고 맞아요. 있고 그래서 얼른 저희가 봄나들이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산의 봄나들이 오늘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런지 우리 박다은 선생님부터 한번 그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끊고 갈게요. 선생님 여기 너무 지정돼서. 빼주세요. 그럼. 네, 잠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먼저 박다은 선생님부터 준비하신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봄나들이를 책 나들이 테마로 좀 소식을 준비해왔습니다. 가을도 보통 책 읽는 계절하면 독서의 계절 가을을 떠올리는데 봄도 제가 느끼기에는 책을 가까이 하기에 상당히 좋은 계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바람도 따스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봄볕을 느끼면서 야외에서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졸리지 않을까요? 재밌는 책을 보면 그렇죠.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익산에 예쁜 도서관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많고 이런데 저는 보통 이제 한옥형 도서관으로 유명한 금마도서관도 있고요. 그래서 봄나들이로 도서관 나들이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난 3월 11일에 개관한 유천도서관 나들이를 추천을 하는데요. 유천도서관은 위치가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와 유천생태공원 쪽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는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도서관 건물로 보여요. 근데 안에 들어갔을 때는 진짜 멋져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직접 다녀오신 거예요? 네, 직접 다녀왔고 어제도 공부하느라 다녀왔고 이랬는데 들어가면은 이제 책이 전시되어 있는 거나 그다음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다양하고 예쁘게 되어 있거든요. 기존의 도서관하고는 좀 개념이 많이 다른 것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도서관 직접 가서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약간 여기는 정적인 도서관이기보다는 약간 테마형, 체험형 도서관의 느낌인 거라고 안내를 해주셨어요. 1층은 어린이 도서관인데 막 미끄럼틀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되게 알록달록 예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어린이들이 좋아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2층이랑 3층은 일반 도서나 비문학 등을 이제 도서를 전시를 하고 있는데 뭐 환경도서나 생태도서 같은 걸 따로 섹션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익산의 작가 전후로 해서 익산의 작가들을 책을 추천하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책을 갔을 때 좀 놀랬던 건 책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인테리어가 잘 돼 있었다는 점이었는데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나무 데크나 이런 걸로 네네. 느낌이 조명도 그렇고 그 특유의 느낌이 있거든요.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여기도 있는데 그런 거를 많이 네, 컨셉을 가져왔나 보네요. 여기도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음. 도서관 밖에랑 옥상도 데크 같은 것들을 많이 해놔서 도서관에 책을 빌려 나와서 이제 어디서든지 책을 볼 수 있게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도서관들이랑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지어진 도서관들 가보면 책 읽는 자료 열람실 말고 이제 공부하는 독서실 느낌의 자리를 네, 이제 네,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자유 열람실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네, 자격증 공부도 하고 거기서 그렇게 학생들 시험 기간에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익산 도서관 중에 유천 도서관이랑 황등 도서관, 금마 도서관은 그 자유 열람실이 없어요. 네, 대신에 이제 그러면 공부하러 가지는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어. 그런 독서실 같은 그런 장소는 없다는 거잖아요. 정말 숨죽여서 조용히 하는 그런 아. 그런 막 연필 굴러가는 소리도 민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공간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도 이제 콘센트 꽂아가지고 각자 공부할 수 있는 책상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인강 틀어놓고 공부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네요. 네,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들은 많이 구비돼 있고 콘센트 한 구씩 꽂을 수 있게 그렇게 잘 자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5층 옥상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을 수 있게 해놨고 꽃도 심어놨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아직 피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 옥상에 꽃도 피고 이러면은 야외에서 정말 책 읽기 좋은 그런 도서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시범 운영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어서 네네. 제가 갔을 때는 저희가 상호대차 서비스라고 하죠. 이 도서관에 없을 때 다른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제가 신청하면 제가 신청한 도서관으로 갖다 주는 이런 상호대차 서비스는 운영 예정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직도 시범이면은 그건 준비 중에 있지 않을까. 네, 그럴까 생각은, 생각이 네. 드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유천도서관을 방문하면서 또 알게 된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서관에서 그 대출증을 만드는 게 책 이음 회원증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있으면 익산시 도서관에서 총 30권까지 책을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인당 5권까지만 빌릴 수 있는지 알고 네네. 마동도서관에 전에 갔다가 가가지고 한 권을 남기고 갔는데 그게 아니고 30권. 네, 도서관별로 5권까지를 빌릴 수 도서관마다를 5권씩 빌릴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도서관 그러니까 전체 총 토탈해서 제가 빌릴 수 있는 건 30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책 수량도 제가 생각했던 저도 것보다 넉넉해서 그건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30권까지 빌릴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네네. 네. 근데 그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옆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 이사 갔나 봐요. 동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저는 예전에 그 이마트 뒤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이사 간 지가 네. 조금 지났고요. 죄송합니다. 그 유천 생태공원은 다들 네, 아시죠? 네, 거기에 바로 옆에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위치를 하고 그럼 있어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또 거기에 인접해서 도서관이 또 생기고.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말하면 행정복지센터와 공원 사이에 도서관이 이제 생긴 거죠. 자리를 잡은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동산동 주민께서는 잘 알고 그럼요. 계셨는지요? 네. 그 우리 주민은 자부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 뒤에도 좀 말씀드릴 건데 네, 네. 굉장히 자부심 크고. 그래서 한번 와 보세요. 예, 이따가 공부 좀 하세요. 책 좀. 그 도서관 특집을 또 준비를 하셨으니까 또 예. 도서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박 선생님 차례에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봄 나들이로 도서관을 추천해 드리고요. 유천도서관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봄 하면 꽃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 산책을 할 때 점심시간 산책을 하는데요. 익산에 벚꽃길이 너무 잘 돼 있다 그쵸. 보니까 점심시간에 그걸 감상하는데 푹 빠져 있어요. 혹시 봄꽃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어떤 꽃이 있으실까요? 역시 봄꽃은 벚꽃. 근데 그쵸, 이제 그쵸. 벚꽃도 있지만 뭐 목련부터 개나리, 맞아요, 맞아요. 진달래, 철쭉. 예.
맞아요. 네, 제가 다 얘기했나요? 우리 아니, 다른 맞습니다. 분들도 다른 분들 네, 혹시 네. 생각나는 거 노은 선생님은 많이 사실 하실 것 같아요. 국화가 전문이긴 하시겠지만 아, 네. 지금 제가 제일 예쁘게 본 꽃이 지금 복사꽃이요. 맞아요. 아, 그것도 벚꽃하고 연계해서 그냥 음. 시기가 비슷하긴 하지만 맞아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저는 이제 그 백꽃, 그, 백고. 배나무에 백꽃이 예. 지금 막 피고 있던데 또 그게 또 그니까요. 예쁩니다. 아, 복사꽃은 그러면 복숭아. 복숭아꽃, 나무꽃. 네. 백꽃은 배나무꽃. 배나무꽃. 그렇구나. 그쵸. 네, 그거 중간에 말고도 도화꽃이라고도 하죠. 예, 그쵸. 저희 도화꽃 여기는 이화 그렇죠. 이화. 예. 그렇죠. 음. 그거 말고도 이제 수서나 뭐 음. 진달래, 튤립. 제비꽃, 네, 튤립, 동백꽃, 뭐 산수유, 아까 말씀해주셨던 뭐 벚꽃도 있고 매화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앵두나무꽃, 뭐 살구꽃, 자두나무꽃, 엄청 봄에는 진짜 꽃이 곳곳에 만개해서 눈이 너무 즐겁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 SNS를 보면은 네. 봄꽃 사진으로 진짜 가득해요. 음. 꽃 사진밖에 없거든요. 아. 네, 그래서 두 번째 봄나들이에 관한 이야기로는 봄꽃 사진 예쁘게 찍는 팁을 살짝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도 팁도 있습니까? 네, 아. 왜냐면 자칭 네. 저희 아버지가 꽃사진 전문가이셔가지고 네, 알려주신 팁을 가지고 왔거든요. 혹시 네. 사진 찍으실 때 나만의 꽃사진 같은 거나 인물 사진 예쁘게 찍는 팁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뭐 가지고는 없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꽃을 예쁘게 찍은 사진을 봤는데요. 네. 그 이렇게 나무 가지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 이슬에 비친 꽃을 이렇게 접사로 해서 어머. 찍은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네. 참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한 사진이네요. 예. 네, 그래요. 이슬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알려주신 팁은 먼저 사진을 찍는 시간이 이슬이 마르기 전 오전 아침이 아, 좋다고 했거든요. 음. 아니면 또는 이슬비나 보슬비, 그러니까 아. 엄청 소낙비가 아니고 그런 비가 잔잔히 온 후에 이슬비가 그치거나 이슬이 맺혀 있을 때 바로 찍으면 더 싱그럽고 촉촉한 꽃잎을 담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알고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그니까요. 그러고 어떻게- 말씀하신 건지. 네. 참 이슬도 있고 뭐. 아, 예. 네,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꽃 사진을 같이 항상 찍으러 갈 때는 아침마다 갈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데 항상 분무기를 그렇게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내기 네, 위해서 뿌려요. 아. 사진을 찍기 전에 꽃 주변에 이렇게 싹싹 음. 살짝 뿌려가지고 촉촉하게 한 다음에 찍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사진이 좀 예쁘게 나오려면은 주변 배경은 단순하게 꽃 한 곳에만 집중되게 찍는 게 그치.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제가 조수가 돼가지고 거기 꽃 살짝만 걷어볼래 이러면 이렇게 막대기가 스스로 되어가지고 막 붙잡고 있기도 하고 찍고자 하는 것만 네네 훼손하지 나오게. 않고 살짝 이렇게 잡았다가 네, 네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초점은 눈 쪽에 맞춰서 찍는 게 좋대요. 그래서 꽃은 꽃술에 맞춰야 예쁜 사진을 찍힐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의 팁인데 혹시 사진이 너무 어둡게 찍혔거나 이제 꽃은 좀 분홍분홍하고 노랑노랑하고 이렇게 색감이 네. 예쁘게 돌아야 되는데 그런 색감이 안 났다 이러면은 뭐 라이트룸이나 스노우 같은 어플을 가지고 사진 편집 어플을 통해서 필터를 좀 값을 매겨가지고 후 보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팁은요. 잘 찍는 분에게 부탁드리는. 그렇죠. 제일 좋죠, 사실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팁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예쁜 꽃 사진을 많이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하기에는 항상 좀 부담이 되실 텐데 언제나 즐겁게 말씀해 네. 주셔서. 네, 그래서 유천도서관부터 봄꽃 예쁘게 찍는 법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첫 출연하신 노은희 선생님 얘기를 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접할 수 있는 소식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봄나들이 코스 한 4가지 정도를 준비해봤어요. 우선 그 고즈넉한 향교에서 즐기는 전통문화 학습과 전통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함열 향교에서 벌어지는 삼락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이
함나랑 좀 함열이랑 친하셔가지고 이게 먼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지역적인 그래서 동산동 쪽에서 예. 오셨다면 저는 함열에서 예. 근무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좋은 거는 전부 무료고요. 2주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잘 한번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아, 이 방송이 진짜 이 지역 통합 주민 화합의 방송 예. 프로그램이네요. 정말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좀 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너무 흥분했습니다. 네. 뭐 백제왕도 1번지 익산을 알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함열 향교에서 삼락 프로그램은 첫 번째 즐거움은 과거와 친해진 유생 프로그램인데요. 참여자들이 유생복을 입고 함열 향교를 탐방하면서 전통 예절과 전통 문화를 학습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또 여기에 같이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또 좋은 게 가족 공동체 품에 안긴 유생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함라 한옥체험관 아시죠? 네네. 거기서 가족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1박 2일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뭐 전래놀이라든가 작은 음악회, 가족 가운 족자 만들기, 뭐 요가 아침 같은 경우는 요가 명상 프로그램도 있고 맛있는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렇게 진행되는 일락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는 즐거움 인문학 교실이에요. 뭐 4월에서 10월까지 매번 셋째 주 토요일 날 2시에서 5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프로그램으로는 고전, 미술, 철학, 역사, 공연, 예술학 같은 인문학 프로그램을 잘 이제 그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다 공짜로. 네네. 아, 이거는 꼭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매번 주제가 다르니까요. 그 네네.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찾아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함라면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시, 공연, 체험 등 종합 프로그램으로 대동 한마당 축제를 진행하거든요. 이날은 어린이 시화대회, 전시, 놀이마당, 공연 등이 진행되고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맡아서 하는 곳은 사단법인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사무국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전화번호까지 제가 다 왔습니다. 네. 아, 예. 네네네. 메모 원래- 좀 멤버해 주시고요. 원래 이렇게 자막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네.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예. 네. 855국에 4224번 휴대폰 번호는 010-3407-4224로 연락하면 됩니다. 네. 아, 제가 네, 말씀하시죠. 보니까 익산시에 참 우리 또 자랑할 수 있는 게 그 네. 익산시 인터넷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통합 예약 시스템 네, 사이트가 네, 네, 있대군요. 네. 거기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많이 없다면 거기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갑자기 딱 통합 여기서. 예약 시스템이 어디 익산 시청에 시청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아하. 있어요. 네. 아하. 그래서 익산시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통합적으로 해서 웬만한 접수- 것들은 예, 예, 아하.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또 하나 좋은 걸 그러니까요. 배웠습니다. 처음, 예. 여기 자막에 나가고 있는 통합 예약 시스템. 네. 네. 언제 한번 그렇게 그냥 익산시 살면서 시민들이 그 꿀팁처럼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자료 정보들을 좀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다음번에 우리 노은현 선생님께서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소식. 예. 두 번째 소식은 무왕도시 백제왕도 익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두 곳이 있죠.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랑스러운 세계유산 가치를 홍보하고 무왕의 도시 백제왕도 익산에 대한 역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4월부터 6월 달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미륵사지에서는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로 해서 룩스필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주관해서 클래식을 중심으로 재즈, 뮤지컬, 대중음악 등 폭넓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이거는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네. 그냥 관람하시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거든요. 그리고 바로 또 이어져서 백제왕궁 왕궁리 유적 네네.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백제왕궁 달빛 공연을 사단법인 세종전통예술진흥회 전북지부가 주관해서 진행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전에 진행하는 클래식하고 좀 다르게
국악을 중심으로 한국 무용, 퓨전 국악, 국악과 클래식 콜라보 공연들이 다채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아주 하루를 빼서 미륵사지로 관람하시고 요즘에 미륵사지 주변에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맞아. 카페도. 그렇죠. 카페도 예쁜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아 그런가요? 네. 예쁜 카페도 그것도 많아요. 다음에 한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륵사지에서 클래식 공연을 들으시고 맛있는 식사와 차 한 잔 마시고 바로 7시에 왕궁리로 넘어가셔서 국악 좋아요. 프로그램까지 네. 전하면은 하루를 완전히 여행 코스로 너무 그렇죠. 좋네요. 아니면 함열에서 인문학 강의를 듣는 거예요. 2시에서 5시까지. 그리고 왕궁리로 그럴 가서 수 있겠다. 7시 달빛 그쵸. 아까 뭐였죠? 네. 달빛 공연을 딱 보면 토요일이 셋째 아주 주 토요일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첫째, 둘째, 넷째 주는 미륵사지에서 왕궁리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프로그램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는 어린 자녀들을 위한 익산 유아숲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익산에는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 체험원과 옹포 곰돌이 유아숲 체험원 2군데가 있는데요. 이 유아숲 체험원에서는 산림 자원을 통해 아이들이 숲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 친화적인 마음을 기르기 위해 숲속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산림교육 전문가인 유아숲 지도사가 현지에서 숲 체험 신청 아이들의 연령과 계절에 맞게 달라지는 숲의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유아교육 전문 기관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가족 단위 체험객들은 별도 예약 없이 평일 프로그램 운영하는 평일이나 주말에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참여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유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반드시 안전사고를 위해서 보호자가 동반하셔야 됩니다. 저는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것도 지금 처음 배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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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치유 그렇죠. 하는 뭐 숲체원 치유- 네, 네. 그런 거는 제가 한번 이제 접해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유아를 대상으로 또 네. 이런 게 있는 거는 역시 이 방송이 굉장히 그러니까. 배우는 게 많은 유익한 방송이라는 게 네. 그렇군요. 이 방송이 네네. 보통 방송이 아닙니다. 네. 통합 예약.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웅포에서 또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산림문화체험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이거 네. 처음 들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정말 익산시에도 녹차밭이 있다. 이 산림문화체험관에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이 녹차가 있다는 사실이 좀 그러니까요. 특별한데요. 최북단 자생 녹차 단지로 저 익산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재배될 수 있는. 네네네. 네. 그 저는 이거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원래 뭐 전남 보성이나 이렇게 네. 남쪽이 녹차 이제 밭이 많은데 네. 북쪽으로는 익산 익산이 여기가 네. 최북단이다. 최북단. 네, 예, 네. 예. 그래서 녹차 따기 체험이 진행되고 있어요. 4월에서 5월까지. 그래서 그냥 그냥 녹차밭을 익산에서 즐기는 이색 풍경도 있고 그다음에 차 한 잔 쉬어가면서 자연과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숲속 쉼터 카페도 있으니까요. 와서 구경도 하시고 편안하게 차 한 잔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말 얻은 게 많죠. 네. 하나가 더 남았어요. 마지막은 꼭 우리가 이렇게 날을 잡아서 꼭 이렇게 가족들하고 뭔가를 준비해서 가야 된다고 하면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생활 공간에는 정말 좋은 공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봄꽃을 전부 다 식재했어요. 각 공원마다 네. 메리골드, 펜지, 비올라 많은 봄꽃들을 심어서 내가 굳이 이렇게 멀리 못 떠난다고 하시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 마치고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 겸 해서 이 공원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특히 작년에 이제 국가축제 했을 때 그 행복정원하고 가을꽃정원으로 해서 신흥지 주변에 둘레길을 만들어놨잖아요. 그 공간이 완전히 또 더 좁게 그 산책로도 다시 정비했거든요. 그 신흥지라 함은 그
신흥 체- 정수장, 체육공원 길 맞아요. 건너서 길 건너편 예. 주차장 있는 뒤쪽에 있는 네. 그 공간들인데요. 네, 네. 거기가 이제 그 저희가 제가 작년에 이제 좀 조성했던 공간인데 음. 가을꽃 정원 그곳을 지금 늘푸른 공원과에서 한평 정원을 분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정원을 가꿀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한평 정원. 한평 정원. 예, 텃밭 그래서 같은 느낌인 그렇죠. 거네요.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그쪽 공간에 그 산철쭉이 한 3만 5천 주 정도 지금 심어놨고요. 오. 예, 예. 그래서 유채를 지금 파종을 해서 많이 이제 색싹이 자라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사꽃 명소입니다. 아 여기가 아. 수변과 복사꽃 네. 그리고 그 소나무 숲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둘레길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 삼국지 도원결의가 바로 예. 네. 어떻게 한번 가셔서 예. 복사꽃이 만발할 때 한번 예. 좋습니다. 네, 그 이슬 뿌리시고 꽃도 네, 그렇죠. 뿌리시고 네. 네, 네, 네. 같이 근데 가시죠. 이게 그 시청에 무슨 과에서 조성을 했다고 하셨죠, 금방? 아 지금 현재는 늘푸른 공원가에서 아, 저는 그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맞아, 시에 맞아. 늘푸른 공원과라는 게 있다는 것도 지금 아, 처음 알았어요. 네. 올해 새로 정원문화 산업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네. 지역에 있는 공원이나 정원들을 이게 조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과 이름도 좋은 것 같아요. 늘푸른 정원과. 신기하네. 네. 환경과 막 이럴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늘푸른. 네, 네, 네. 예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봄나들이 하면은 즐겁기만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죠. 아, 예. 야생 진드기. 음, 그쵸. 그러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쯔쯔가무시병, 네, 그다음 네, 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백신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무조건 조심하는. 무조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 우선 야외 나가실 것 같으면 밝은색 긴 네, 옷, 네, 바지, 네, 양말 네, 꼭 네, 네. 착용하시고 잔디 위에서 이제 휴식을 취할 경우에는 네. 반드시 돗자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네. 집에 돌아오셔서는 꼭 샤워를 하고 입던 옷은 옷과 가방은 반드시 진드기가 묻었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털어낸 다음에 깨끗이 세탁을 하셔야 되고요. 아. 요즘에 반려견하고도 많이 동반해서 맞아요. 나들이 가시잖아요. 음. 반려견도 산책 갔다 오시면 꼭 목욕을 시켜주고 꼭 털을 깨끗이 빗어줘야 빗어줘야 돼요. 돼요. 예, 꼼꼼히 살펴주셔야지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맞아요.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까지 또.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정말 알차고 네. 우리 오늘 주제 봄나들이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좋은 말씀을 맞아. 해주셔가지고 세 번째로 발표하실 말씀해주실 우리 박명진 선생님께서 조금 부담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솔직히 뭐 부담이 됩니다. 예, 예. 너무 그거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니, 예, 저 예. 데뷔하신 분이 이렇게 잘하시는데 사실 저 두 번째잖아요. 예, 예.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감사합니다. 네. 아마 힘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선배님들께서.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자료를 이만큼 가져오셨어요. 이게 이제 지금 세 번째 네. 오늘 발표를 준비하시는 네. 제가 오늘 준비하신 내용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 소개부터 다시 올리면 동산동의 캡틴 박명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왜 캡틴 박이세요? 예, 뭐 선장이니까. 아, 네, 네. 캡틴 큐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 예, 예. 아까도 아니 선장 아까도 면허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 여기 하니까 뭐 참이슬 막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이거를 커트를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아까 우리 앞에서 박단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던 도서관 네네. 자료를 저는 그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2월달에 준비를 맞아요. 했다가 그렇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코로나 걸린 건 아니고 이제 밀접 접촉을 좀 했다 보니까 그때 네, 네. 소개를 못 올려서 이제 올려야 되는데요. 뭐 어떻게 유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잘 해주셨어요. 제가 그 정말 자부심을 가지는 주민인데 네. 이게 그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나왔는데 이게 유천 생태 그 공원의 그 습지의 그 생태 환경을 복원해서 우리가 청정 도시를 재건한다는 희망을 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건립된 도서관이 유천 생태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생태 환경이 굉장히 친화적이고 맞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구조라 뿐만 아니라 그런 자료집들도 특화된 생태 환경에 관련된 자료가 많아요. 맞아요. 저도 가서 그 물고기 제가 물고기 좋아해가지고 책 맞아요. 빌려 그때 쓰는데 맞아요. 물고기 관련 책 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물고기를 잡으시는 거 드시는 거? 아니 이제 좋아하시나요? 물고기가 네. 뭐 이렇게 이거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물고기가 어떤 이런 그런 물고기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물고기의 생태, 네, 물고기 네. 환경 네, 뭐 네. 이런
그런 물고기 아, 진흥 뭐 예, 이런 예,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익산에는 도서관이 7개가 있습니다. 시립 음. 도서관, 공공 도서관이.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우리가 이제 익산시에서 이 도서관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더라고요. 네. 거기서 그것을 연구했고 분석했던 것이 이제 지금의 우리 주변의 도서관들이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예. 거더라고요. 그게 지금 여기 다 갖고 오신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뭐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상당히 네. 지금 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시간 아, 시간 충분합니다. 시간 예.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네. 익산시는 그 평생 맞춤 교육, 복지 도시, 산업 활력 경제 도시, 또 우리 역사와 문화를 육성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가와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네, 도서관을 네.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음.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보니까 도대체 이 도서관의 기능이 뭐고 역할이 뭔가 한번 이렇게 예. 어떻게 자막을 또 하나 넣어야 될까요? 이건 네. 뭐 나중에 좀 예, 예. 하여튼 그 도서관에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네. 당연히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또 문화 발전과 평생 교육을 지원해줘야 되겠죠. 또 어떤 여가와 생활 편한 문화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뭐 이 정도면 다 기본적인 거 생각하는데 네. 사실 더 보니까 정보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발달이 장려되어야 하고요. 또 국가의 문화적 성숙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또 수행해야 되고 맞아. 지역 발전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향토 문화 콘텐츠를 수집하고 뭐 사회자본 창출 확대와 정보를 재생산하는 이런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시다시피 저 50대입니다만은 50대 꽃중년. 네, 네. 꽃중년. 뭐 50대로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뭐 네. 50대 하면 네. 도서관이 하면 떠오르신 이미지가 뭐 있으십니까? 뭐 우리는 그냥 뭐 학창 시절에 가서 그냥 공부만 맞아요. 이게 독서실을 못 끊는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곳이었죠. 맞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젊은 우리 아들이나 좀 조카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다르더라고요. 그 물론 이제 공부하는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하지만 저희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포근하고 부드러운 소파 이런 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화도 보고 네. 또 이렇게 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공연도 보고 또 뭐 PC 게임도 하고 동아리방도 그러면, 있으니까 예. 동아리 활동도 그러면서 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그런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또 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추억을 쌓는 것이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정도면 앞으로 지금 어린이 세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질 것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은 모르지만 뭐 VR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 첨단 기술들이 발생이 하니까 또 다른 어떤 좋은 이미지를 이 젊은 어린이 세대들은 가질 것이 않겠는가. 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순간 말씀하신 거에 이게 빠져들어가지고 커트를 못했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끊었어야 되는데 예. 계속해 주십시오. 네. 네. 예. 그 지금 도서관에는요. 네네. 사실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세요. 특히 그 도서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그 문화생활 교육 강좌가 많습니다. 그건 그 개설하자마자 순식간에 그냥 신청이 꽉 차가지고 참가가 쉽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번 저도 오기 전까지 지금 하다가 한번 또 신청을 했어요. 겨우 하나. 저기 황등 쪽에 그 도서관에 문화 네. 강좌가 4월 27일 날 네. 하는 네. 저녁에 무슨 내용인가요 혹시? 식멍이라고 하던데 그게 네. 뭐냐면 이게 나무를 멍하니 불멍 뭐 이렇게 있잖아요. 물멍불멍처럼.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나무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것도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하신 건가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네. 도서관 홈페이지가 일단 그게 되니까 하시면 되고 통합 홈페이지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익산시에 있는 모든 각종 공연이라든지 제반 어떤 생활 편의 같은 것들도 다 되는 통합 예약 시스템입니다. 네. 자막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특별한 협찬은 받으시진 않으셨죠? 근데 아마 예. 이게 PPL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약간 지금 아. 우리 저 앞에 노 선생님도 막 네, 굉장히 네, 그 네, 앞에 네, 이야기하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마이크를 자꾸 치셔가지고 들어오다가 좀 저기 안 하실 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마이크를 조심해서 예, 운영하겠습니다. 예, 예. 도서관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궁금해서 도서관 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작년 6월 23일 날 개정돼서 시행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시행령, 시행규칙, 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국회 도서관법, 대학 도서관 진흥법, 또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작은 도서관 진행법과 시행령, 또 학교 도서관법 이런 법령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법령에 근거해서 도서관을 신축도 하고 예. 이렇게 운영도 하고 뭐 그런다는 말씀이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 예. 주변에 이런 많은 분들이 그 우리 행정 관료 뭐든 저 지도자분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참 그런 걸 느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또 우리 전국에 특성 있는 도서관 한 10군데를 찾아봤어요. 간단하게. 그 서울 종로구 청운 효자동에는 청운 문학 도서관이 있는데요. 거기는 최초로 한옥으로 만든 도서관인데 미술 자료가 한 2,000점이 있어요. 또 우리 아는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경기도에 네이버 라이브러리라는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고가의 희귀 도서를 열람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의정부에 있는 미술 도서관은 미술관과 도서관을 접목시켜서 미술에 특화된 도서관이고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한국 만화 도서관은 말 그대로 만화를 애니메이션 이런 것 하는데 만화책이 25만 권이 있어요. 여기를 가야 오, 되겠네요. 너무 예. 재밌겠다. 대단하죠. 네. 만화 박물관이 2층인데 무료로 예.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야 돼. 또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꿈들의 도서관에는 도서관에서 캠핑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가서 캠핑을 하고 나올 때 독후감을 쓰고 놓으셔야 돼요. 독후감. 아, 또 예, 강원도 어렵네요. 네. 네. 시간이 좀 강원도 원주시에는 한지 테마파크 도서관이 있고요. 네, 네. 경남 통영에는 그 꿈이랑 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주 이용객인데 미각, 요리,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네. 체험할 수 있는 도서관도 있고요. 우리 전주 가까운 전주시 덕진구에는 첫 마중질 여행자 도서관이라 해서 여행자를 위한 도서관이고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또 특히 더 여행 관련 도서나 잡지책, 아트북들이 전시가 되는데 한정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남 순천에는 조례 호수 도서관이 있어요. 여기에는 생태 환경을 테마로 하는데 말 그대로 굉장히 그 생태 환경과 관련된 어떤 도서관이 되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달리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제주시 미도 이동에 있는데 이 도서관은 특색이 이제 기증을 받은 도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20권 이상을 기증을 하면 서가에 그 지증자의 이름을 남겨주고요. 또 어떤 그런 기존의 기증 개념과 약간 다르게 자기가 맡긴 책을 또 언제든지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교체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탐난다. 예. 탐난다. 이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도서관에 거의 논문을 써오셨네요. 아, 대단하시네요. 오, 자료조사가. 그러게. 이제 뭐 인정도 했으니까 예. 뭐 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예, 뭐 캡틴 컷해주세요. 아닙니다. 마음에 듭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익산시에 우리 도서관들이 아까 7개 있는데 우리 이제 특성이 있어요. 모현 도서관은 우리 익산 도서관은 들어있던 중앙관은 의미입니다. 중앙관, 중앙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도서와 관련된 독서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들을 중심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는 또 특히나 여성과 노인 친화 도서관으로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그 치매 극복 선도 프로그램 이게 아주 좀 특색 있는 우리 모현 도서관입니다. 영등동에 있는 도서관은 2003년에 개관됐는데요. 우리 익산시의 그 아파트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대출을 가장 많이 하는 도서관입니다. 또 여기 리모델링을 한번 했다고 예. 조사를 하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졌나 봅니다. 예. 네, 네. 리모델링하고 한 번을 안 가봤네요. 가봤는데요. 굉장히 네. 깨끗하고 예. 지금 여기 말씀하신 데는 다 가보신 데죠? 예, 뭐 저 아니요. 제주 미도 이동도 다 가보신. 네. 제가
사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예, 도서관을 예, 말씀을 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오, 예, 가보셨나 보구나. 아니 어허. 없어졌더라고요. 아하. 불타 없어졌어요. 아하. 불타 없어졌어요. 예. 음. 예, 계속해 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이제 부송 도서관도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 특화 도서관이고 또 우리 황등은 이게 이제 2016년에 개관이 됐는데 익산시가 이제 최초로 시도를 했어요. 읍면 맞춤형 문화폭파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그러니까 황등에 있는 노인복지관에다가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무슨 문화 교실 그 강의 프로그램. 황등 예. 아 그럼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는 거 지금 들으시는 뭐 그럴 건가요? 수- 아, 예. 정확합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거기 좀 어울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영등 도서관은 그 각자 아까 도서관마다 음. 특화된 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가보니까 저희가 익산에 이제 그때 말씀해 주셨던 식품 클러스터를 네. 저희가 있잖아요. 네. 입주했잖아요. 식품 관련된 특화된 도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영등에? 네, 맞아요, 뭐 맞아요. 발효라던가 네, 뭐 네. 뭐 유산균이라던가 뭐 그런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관심 제가 빼먹은 걸 정확하게 찌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갔는데 맞아요. 생각이 예. 나가지고 우리 맞아요. 익산시의 또 유명한 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지에 맞추어서 영등동에는 그런 음식 식품과 관련된 특화된 도서들이 그 많더라고요. 구비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제가 이번에 일천 도서관 가서도 느낀 건데 음. 큰 글씨 도서를 따로 또 모아놨더라고요. 아. 이게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도서관이 이제 뭐 다양한 세대의 문화 예, 융성을 예, 해야 된다는 예.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드는 게 네. 예, 이제 어르신들이 보실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예, 도서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많이 이제 빌릴 수 있게 있도록. 너무 핸드폰에 익숙해져가지고 음. 책도 이렇게 핀치를 하게 돼요. 이렇게 안 보이면. 아 네. 맞아요. 큰 글씨로 자꾸만. 예, 제가 옛날에 가족 사진을 지인한테 보여줬더니 사진은 이렇게 저 종이로 된 인화된 사진을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저희의 무의식 네. 중에 이 습관이 예, 참.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큰 글씨 네, 큰 글씨 도서도 책도 있더라고요. 예, 있더라.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마동 도서관, 마동 도서관은요, 이제 국내 최초로 어린이 영어 도서관으로 개관됐어요. 아주 또 굉장히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동은 이 모현 도서관 다음으로 가장 큰 넓은 그런 도서관이에요. 또 책도 많이 있고요. 우리 전북 최초의 한옥 도서관은 어딘지 아시죠? 금마, 금마 네, 한옥마을에 맞아요. 위치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금마도 가족들하고 제가 같이 못 이용하시기도 가봤네요. 네. 참 좋은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송 도서관까지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익산시에서는 독서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거나 하고 싶은 분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 5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면은 모집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은 도서구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오호. 그럼 저희도 한번 독서 오. 동아리로 이렇게 좀 한번 오. 해보면은 아 그래서 너무 좋은 좋을 것 수도 있을 같아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거기 예. 지금 대본에도 써놨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도 예. 신청할까요? 오, 네, 좋아요. 어떠세요? 네, 너무 예, 너무 좋습니다. 그 한번 네, 우리는 이제 월 2회 이상 필수적으로 모이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월 1회 이상 모임인데 이거는 2회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요. 그 신청까지 우리 박 선생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시는 걸로. 상당히 시간이 너무 많더 좀 준비한 건 있는데 예, 그래서 돌발 제가- 퀴즈로 넘어가시죠. 예, 돌발 퀴즈요. 예. 작은 도서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많이? 도서관. 그 보기는 많이 봤어요. 예. 이름은 많이 예, 들어봤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큰 작은 도서관이 음. 운영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네,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많지만 결국 지금 도서관이 공립 작은 도서관 익산에만 19개, 20개 정도 있죠. 사립은 또 한 30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운영을 하면 이렇게 이제 물론 감사도 받고 점검도 받고 2018년도에는 작은 도서관의 표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조사도 하고 뭐 분석 이렇게 토론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도서관의 운영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라든지 어떤 그런 도서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도
드시면 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게 많은 걸 많은 게 있네요 보니까 있는데 다 이렇게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좀 목이 타시죠? 예. 더워서 예, 조명이 이게 덥네요, 상당히.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정말 잘해 주셔가지고 맞아. 제가 이제 그 준비해 준 걸 조금 더 보면 뭐 도서관의 정의까지 다 이렇게 조사를 해오셨어요. 뭐 위키피디아에서 그래서 뭐 도서관은 책, 잡지, 영상 매체, 뭐 마이크로필름 등 다양한 자료를 공공기관, 단체나 개인이 수집 정리하여 민간 또는 특정 사용자들이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자 문화 및 정보의 중심지다. 예, 이게 한 문장이네요. 예, 이게 이렇게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예, 다 소화하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예, 이거는 이제 책자로 제출해 주시면 아니 뭐 저희가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네.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예, 되면 예. 또 도서관 2부 특집으로 예, 또 예. 2부 예, 말은 그렇지만은 아마 다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준비해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얼른 또 방송을 마치고 그 밥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린 예. 동산동 고맙습니다. 캡틴 박명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 동산동 캡틴 박이 요새 밀고 있는 지금 그 저기신가 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제 차례인데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 박민인 선생님께서 준비한 이 도서관의 분량을 보고 이게 잘하면은 나는 말을 안 해도 되겠구나. 예.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시계를 힐끔힐끔 보니까 한 10분 정도는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서 10분을 다 하지는 않고 한 5분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 오늘 주제가 봄 나들이니까 익산시가 벚꽃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꽃도 좋고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벚꽃 그냥 제 어떤 그냥 나름대로의 익산 벚꽃 명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익산이 이제 지금 이미 저희가 방송을 지난주에 했으면은 정말 그 잘 맞았겠지만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비가 오고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내일 되면 이제 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꽃비가 벌써 막 내리고 있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익산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는 그 배산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산공원이 혹시 박명 선생님 아세요? 아니 저는 아는데 네. 왜 갑자기 목소리가 안 들리죠? 네. 네네. 저는 또 이게 지역 주민으로서 우리 예. 또 수도산 또 예. 아하. 아니 그 배산 옆에 수영하러 다니시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알죠? 예. 그래서 배산이 예전부터 벚꽃이 굉장히 유명했고 코로나 전에는 벚꽃 축제 항상 했었고 물론 이제 거기 먹거리 장터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 주민분들께서 흥겹게 또 그 여흥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경이 특히 거기가 좋았어요. 배산공원 벚꽃이.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벚꽃은 밤에 보는 벚꽃이 정말 그 야경 벚꽃이 맞아요. 진짜라고 밤벚꽃이 방벚꽃. 진짜로. 예. 그래서 그 배산공원이 정말 유명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알기로 최근 작년 재작년은 그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산공원 그리고 이제 배산공원에서 조금 더 황등 쪽으로 가면 이제 원광대학교가 있는데 맞아요. 그 원광대학교 교내 그 교정에 있는 벚꽃도 굉장히 유명해서 맞아요. 이제 봄 되면은 그 소위 상춘객들이 항상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뭐 외부에서 오신 분들 한 번씩은 다 구경하고 가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는 벚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꽃들이 또 벚꽃이 지면 뭐 철쭉이나 이런 것들이 또 피고 해서 캠퍼스가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 곳으로 유명합니다. 거기 이제 목련이 처음 뭐 피고 그다음 이제 목련 지고 나면 뭐 벚꽃 피고 뭐 이런 순서로 그래서 익산 시민과 함께 오랫동안 이제 그 벚꽃의 명소로 또 원광대학교 있었고요. 그런 이제 공간뿐이 아니라 저희 가로수도 벚꽃이 굉장히 많아서 그 영등동 앞길도 많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신흥지 그쪽에서 이 마동 그 오거리 쪽 가는 그 공단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벚꽃 그 가로수 벚꽃이 저는 제일 좀 그쵸.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 또 보면 이렇게 일반적인 나무 그러니까 벚꽃이 아니라 그 수양버들 같이 생긴 네. 벚꽃도 약간 있고. 늘어지는 네, 느낌의. 네. 그래서 그 길가에 있는 벚꽃 풍경은 저는 익산에서는 거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졌어요. 예. 졌어요. 맞아요. 예. 찌 내년을 빠졌어요.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도 이제 이 방송을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한번 거기 유심히 한번 지나가 봐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웅포 캠핑장 가는 길 그쪽 웅포 쪽도 맞습니다, 거기, 맞습니다. 터널, 터널, 벚꽃 터널. 예. 굉장히 좋죠. 네, 네. 근데 원래 사실 전통적으로 그 가로수 저기는 정군도로가 유명했었거든요. 그렇죠. 정군도로는 그 전주에서 군산 가는 그렇죠. 목천포로 해서 군산 가는 그렇죠, 그렇죠. 그 26번 국도변에 네. 이렇게 있는 벚꽃인데 네. 그래서 목천포 쪽에 항상 거기도 벚꽃 축제 했었고 근데 요즘에는 여기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안 지금 했어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벚꽃길도 굉장히 유명하고 사실 그 미륵사지나 그 왕궁이 그 석탑 있는데도 석탑 있는데도 벚꽃들을 그쵸. 많이 식재를 했던 걸로 제가 그 기억이 하는데 예, 예, 왕궁 거기는 유적지 그 석탑하고 벚꽃 사진은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예, 야경 예. 특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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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런 정말 익산에는 곳곳이 벚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예, 그 익산시는 아니고 익산과 바로 인접한 그 삼례 우석대학교 대학이 있는데 네네네. 네, 국도 타고 갈 때 보이죠. 예, 그 우석대학교가 이제 그 캠퍼스가 조성된 지가 한 40년 되다 보니까 진짜요? 이제 거기도 벚꽃 그 벚나무가 굉장히 이제 맞아요. 자리를 잘 크겠다. 잡아서 어허. 정말 이 금년도 벚꽃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아직 그 많은 분들이 잘 알려지지 모르셔서 않아서. 그러니까요. 이제 알았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걸 즐기지를 못하시고 이제 일부 이제 거기 학생들이나 그 이제 삼례 계신 주민분들 이런 분들은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했는데 그 멀지 않으니까 예,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우석대학교 그 벚꽃도 다음에는 한번 우석대학교는 주차료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예, 그냥 편하실 때 오셔서 차 그 주차하실 때다 세우시고 꽃 구경 좀 하시고 가시면 되는. 그래서 그 우석대가 최근에 그 25, 21 예, 그 드라마 또 촬영지거든요. 촬영지였어요? 예, 예. 어디서 촬영한 거예요? 그 잔디밭 있는 그 운동장하고 본관이 그래서 태능 그 선수촌. 선수촌으로 이렇게 CG만 딱 해서 예, 예. 그랬었던 데라서 그렇게 이제 여기가 그런 데였지 하고 또 보시면 또 색다른 그런 또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드라마도 한번 좀 챙겨 보시면서 네네. 예, 이거 예, 예. 보다가 말았는데 네, 봐야겠네요. 한번 보시면서 뭐. 여기가 그 아까 얘기한 우석대인가보다 이렇게 좀 예, 왜냐면 우석대는 그 높은 건물이 좀 상징적이니까 네, 이제 네, 그게 그렇죠. 방송에 지나가다가 보이는 곳이. 예, 나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이미 벚꽃이 이제 지어가고 있지만 이거를 토대로 내년에는 또 더 예쁜 봄나들이 할 수 있기를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 봄을 맞이해서 봄의 추억을 더해줄 익산의 봄나들이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 곧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또 다가올 텐데 이렇게 지나는 봄이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시인들은 꽃이 지는 이 낙화라는 시도 좀 많이 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곧 금방 지나가 버릴 2022년 코로나 끝자락의 봄을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또 다가올 새로운 여름 준비에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재미보라 팀이었고요. 끝으로 이제 저희가 벚꽃 엔딩을 들으려고 했지만 음원 관계상 음악은 생략하고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